자, 오늘은 명제 P는 Q이다 라는 것을 좀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두 조건 P이면 이것을 P는 Q이다 또는 P이면 Q이다 라고 이렇게 읽는데요. 우리는 이 P를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고 이 Q를 결론이라고 합니다. P이면 Q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명제로 표현할 수 있는 일상적인 표현에서 쓸 수 있는 것을 한 번만 봐보자. 이런 표현을 광주는 대한민국이다. 자, 요 말이 이해되십니까? 무엇은 뭐다. 이랬어요? 여러분 선생님은 잘생겼다. 뭐 이런 거. 뭐는 뭐다. 이렇게. 그래서 아니면 뭐 이런 거 또 우리가 그때 진리집합하면서 배웠듯이 x가 4의 약수이면 q x는 8의 약수이다. x가 4의 약수이면 x는 8의 약수이다.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뭐 광주는 대한민국이다. 뭐 이등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뭐 이런 거 표현을 해봤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정과 결론이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런 식으로 명제를 기호로 P이면 Q이다를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말로 표현하면 P이면 Q이다 라는 것을 수학적인 기호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이 말이야. 이것을 읽어줄 때도 P이면 Q이다 이렇게 읽어줘도 되고 P는 Q이다 이렇게 읽어줘도 되고요. 자, 명제 이게 이제 가정이고 결론이라고 하는데 이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 이걸 따져줄 거야. 그런데 우리가 명제를 초반에 명제의 용어가 뭐였었죠? 참과 거짓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문장이나 식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명제는 항상 이 조건, 이런 상태가 있다면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게 이 명제의 기본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설명했듯이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다. 이 말은 맞을까 틀릴까? 이등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그러면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맞습니까? 광주는 대한민국이다. 광주는 대한민국이다. 서울은 대한민국이다. 맞을까 틀릴까? 그럼 부산은 대한민국이다. 맞을까 틀릴까? 맞는 말이야. 오케이? 자, P이면 Q이다 해서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이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한번 봐보자. 그럼 선생님 이쪽이 좀 더 많고 이쪽이 좀 더 적으면 그러면 대한민국은 미국이다. 맞을까 틀릴까? 대한민국 수하고 미국 수하고 인구수를 비교하면 미국의 인구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미국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건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은 서울이다. 맞을까 틀릴까? 틀려요. 왜? 부산과 서울은 공동으로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겹치더라도 어떻게 돼야 된다고? 부분집합이 돼야 돼. 누군가 누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 요거 이해되십니까? 광주는 대한민국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광주가 대한민국 안에 들어있잖아요. 오케이? 이렇게 됐을 때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을 때 우리는 P는 Q이다가 우리는 뭐다라고 한다? 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P는 Q의 진리집합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P는 Q이다를 뭐라고 한다? 거짓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여러분들 이제 이건 어떤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x가 4의 배수이면 x는 8의 배수이다. 이 말은 맞을까? 이 명제는 참일까 거짓일까? 4의 배수이면 x는 8의 배수이다. 맞을까 틀릴까? 어떤 상황에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4의 배수 8 아니면 4의 배수 12 12는 8의 배수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 어떤 명제가 이 명제가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x가 4의 배수이면 8의 배수 이게 거짓이라는 걸 찾아냈는데
거짓임을 어떤 예로 들었습니까? x가 만약에 선생님 4의 배수인데 10이라고 하면 이 12는 8의 배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이 안 맞아요. 거짓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렇게 말이 안 된다라는 예를 드는 거. 요런 예 있잖아요. 예. 요 예를 뭐라고 하냐면 반예라고 해요. 반예. 말이 안 맞는 예. 틀리게 이 명제가 틀리게 되는 예를 이렇게 찾아낸 거예요. 요건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명제 P는 Q에다가 참이 되려면 어찌해야 된다고?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쏙 포함되어 있어야 돼. 자, 63페이지에 여러분들 필수예제 3번은 어렵지 않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필수예제 4번에다가 별표 좀 해놓으십시오. 필수예제 4번에서 이것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 좀 나오는 문제인데요. 이거 여러분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가 P가 있고 Q가 있는데 9, 2, 3 있고 여기가 1, 7이 있고 여기에 4, 5, 8이 있고 여기에 6하고 10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4번에서 not P는 Q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거짓이래.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거짓이래. 그러면 이게 만약에 참이 된다라고 하면 이 말의 의미는 잘 봐봐. 이게 만약에 참이 된다라고 하면 잘 봐. P의 여집합의 원소가 Q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랬지? 참이 되죠. 그런데 이게 거짓이라는 것은 P의 원소가 아니면서 Q에 어쩐다 이 말이야. 안 들어있어야 돼. 무슨 말 이해돼요? P의 원소가 아니면서 Q에 들어있는 원소들은 다 참이 되게끔 만들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거짓이 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맞더라 이 말이야. 왜? P의 원소가 아니면서 Q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걔네들이 누가 되겠어요? P의 원소가 아니면서 Q에 안 들어있는 거. 누구일 것 같아? 6하고 10. 요거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하면 좀 그렇고요. 의외로 여러분 이거 시험 문제 좀 잘 출제받습니다. 좀 잘 보셔야 돼요. 오케이? 이해됐죠? 자, 여러분들 그 78, 79 여러분들 63페이지 한 번만 읽어가지고 오세요. 62, 63 읽어가지고 오세요. 자, 여기 한 번만 봐보자. 다음 페이지 필수예제 5번인데 되는데요. 자, 여기를 조금 의외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not P가 Q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의미거든. 벤 다이어그램으로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자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잘 봐봐. 여기가 Q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P의 여집합이야. P의 여집합이 Q에 들어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부분이 P의 여집합이면 P는 어디 영역을 말하냐면 P는 이 바깥쪽이 P가 된다라는 거 머릿속에 잘 그려야 돼요. 요거 이해됐어요? 이 바깥쪽이 여기가 이게 P가 됩니다. 이 바깥쪽이 P가 돼요. 오케이? 자, 1번부터 해석하겠습니다. 해석 잘 보셔야 돼. P가 Q에 들어있으니까 여기 이 바깥쪽이 P가 되는데 이 P가 Q 안에 들어가 있냐고.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말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Q가 P 안에 들어있습니까? 이 Q가 P 안에 들어있을까요? P는 어디 영역? 여기 이 부분도 Q 영역입니다. 요거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Q가 P에 들어있지 않잖아요. 수인아 이해됐어? 수인 울지 말고 선생님 수업에 너무 감동 먹어가지고. 그럼 P교 Q는 공집합이다. P교 Q는 어디를 말하냐면 여기서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Q가 이렇게 있었고요. Q입니다. P의 여집합입니다. 그럼 P하고 Q의 교집합은 이런 부분이 됩니다. 이 바깥쪽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3번도 틀린 말이죠? 공집합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야. P하고 Q의 합집합은 6가 된다. 여기는 어떻게 될까? 여기가 P가 여러분들 P 영역에다가 선생님이 빨강색으로 다 칠해볼게. 여기 옆에다 그려볼까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Q가 있고요. 여기가 P의 이어집합이야. P 영역에다가 선생님이 노란색을 칠해볼게. P 영역에다가. 이게 P야, P. 자, 여기까지 P 영역에다 색깔 칠해놨어요. Q 영역에다가 하얀색을 칠해볼게. Q 영역에다가. 여기다가. 이게 Q야. 그러면 P하고 Q를 합해놓으면 U가 된다. 맞을까 틀릴까? 맞는 말이죠. 어떤 소연 잘 쫓아오네. P하고 Q가 같다는 말은 당연히 틀린 말이고요. 이해됐지? 어렵지 않죠? 오케이.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울지 마시고.